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지난번 세미나 할 때도 공매도를 잠시 언급은 했는데 이렇게 빨리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거의 밤 12시경에 자료를 잠깐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요일에 방송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필요하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가 조금 비상 환경,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될 무렵, 그죠? 그 다음에 2008년 무렵, 그럴 때는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고민은 많이 했을 거예요. 정치권은 압력 가하겠죠.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2차 전지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 지금은 물린 분들이 공매도를 금지해 달라라는 청원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이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결될 것이냐라고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공매도 금지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2차 전지는 다른 쪽은 오히려 공매도 금지 효과가 클 수 있어요. 재무 상태가 건전한데 저평가된 주식 많거든요. 지금 우리 국내 주식 중에서 2차 전지 때문에 그 저평가된 주식이 제가 볼 때는 부지기수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PER, 주가 수익률, 그죠? 5배 이하라면 우리가 평균이 지금 코스피가 10배, 코스닥이 지금 40배잖아요. 주가 수익률이. 그런데 코스피 5배 이하, 그리고 코스닥 10배 이하라면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근 3분기 중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공매도 효과, 금지 효과요. 그래 크지 않을 거예요. 11월 2일 기준인데 증권 거래소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약 한 17.5조 원 정도 돼요. 그 중에 코스피가 11.6조 원, 코스닥이 약 한 6조 원. 그러니까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많죠. 시장 규모가 크니까 그렇고요. 또 대상 종목도 코스피에는 200개나 되죠. 코스닥은 그보다 작고, 그러다 보니 코스피에 집중은 됐는데 코스닥도 특히 뭡니까 2차전지 중에서도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쪽에 아마 공매도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했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어요?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공매도를 했다는 얘기도 되고, 또 이해관계자들이 선거를 이용해 가지고,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4, 5개월 후에 선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내년 4월인가요? 선거의 총선이. 여하튼 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자들이 그걸 이용했다고 보는데, 박대리 아저씨 등이죠. 그러나 공매도를 왜 하는지와 관련시켜 우리가 접근해 보면, 이게 과연 이제 정치권의 압력 때문이냐, 아니면 또 그 2차전지 이해관계자들이 서명이라 할까요? 공매도 금지 서명운동까지 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때문에 아마 정부가 했을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이런 압력은 많이 들어와요, 정치권에서.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권 압력은 묵살돼요.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정치권 압력이 정책 당국에 받아들여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일종의 정권시장 보호대책 내지는 주가가 폭락하면 실물 경제도 또 망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 인구가 많은 만큼 또 금리가 높아가고 부동산까지 안 되고 뭐 다른 자산이 다 안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 맞다. 좀 더 폭락한 상태에서 하면 상승폭은 크겠지만은 경제가 좀 더 여기서 망가지면 정부가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을 계속 써왔죠. 뭐 대출도 허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 망가지는 걸 막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정시까지 더 무너져 버리면 부동산 정책 효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부가 뭐 이것까지 부동산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타이밍을 주가가 더 빠진 상태에서 공매도 금지하는 것보다는 지금이 오히려 타이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권 압력 때문은 아니다. 그리고 내년 경제가 좋기만 하면 공매도 그대로 둬도 되는데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다 나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부도 연구소도 뭐 IMF까지 저 역시도 한국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정치권 압력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이 망가지면 뭐 우리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뭐 아수라장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연장선에서 정시가 망가지는 것을 막았다. 정시가 이어서 더 망가지면 금리가 더 올라요. 상장 기업들은. 그리고 뭐 일자리도 늘어나기 힘들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충격도 크겠죠. 주가가 많이 빠져버리면. 거기다 금리까지 오르면. 그러니까 정책 당국이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이유도 있냐라는 것을 며칠 전에 여러분들한테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라고. 그래서 이제 다른 이유는 있나? 과연 총선 앞두고 유권자를 의식해 가지고 여당의 정치적 압력을 정책 당국이 수용한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오비락이라고 하면 수용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내년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동산 올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살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또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구조가 되니까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시를 좀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 즉 추가적인 하락은 막아야 되겠다. 그런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근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에 공매도가 집중이 됐지만은 2차전지는 어차피 공매도를 금지해도 하루 정도 일일 천하라는 표현을 쓰던데 하루 정도는 반짝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2차전지가 안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과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그 2차전지 중심으로 공매도를 했다면 결국 2차전지의 앞날이 밝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매도 금지한다고 해가지고 2차전지의 앞날이 밝아지는 건 아니다. 결국 금리가 우리나라에서 그 공매도 금지한다고 금리가 낮아질 것은 아니다. 그리고 2차전지 업황이 개선될 것도 아닙니다. 결국 지금 3분기 이후에 2차전지에 이제 공매도가 집중된 배경은 금리 급등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흑연 수출 중단, 이게 두 개 다 대형 악재거든요. 금리가 급등하면 자동차가 안 팔려요.
특히 할부금융이 자동차 그 판매할 때 뭐 적용되거든요. 미국만 하더라도 신차가 11%란 말이죠. 한국도 뭐 12, 3%될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이 흑연 수출을 중단하면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2차 전지 만들기 위해서 흑연을 수입하는데 약 90%가 중국산 흑연이에요. 그러면 중국산 흑연 수입이 안 되면 2차 전지 제작이 잘 안 되겠죠. 물론은 이제 금리 급등으로 전기차도 잘 안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2차 전지 업계는 상당히 영업 실적 악화가 뭐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를 하더라도 기존에 많이 내리있으니까 수익 실현 차원에서 하루 정도 쇼커버링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제 거의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그 이상 올라갈 여력은 크지 않다. 2차전지 그 장래를 볼 때, 즉 6개월 정도 2차전지 그 업계, 그러니까 2차전지 매출액과 그 다음에 영업실적 감안할 때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1일 천하를 끝났을 거다. 그것이 끝일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영업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차피 공매도 금지를 하더라도 매수세는 뭐 현격하게 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올라갈 가능성은 없고 조금 오르면 수익 실현하거나 그 손절매하는 투자자도 있겠죠. 위험관리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정치적 압력은 여당을 반대하는 뭐 야당에 동조하는 뭐 정치가들이나 또 우리 국민들 중에는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비일학이다. 필요한 시기에 즉 공매도 조치가 그 부동산 등을 이유로 공매도 조치가 필요한 시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내년 경제까지 안 좋으니까. 그렇게 2차 전지를 타켓으로 한 건 아니다. 오히려 2차 전지 때문에 다른 주가가 계속해서 내리니까 그 돈이 물렸거든요. 그래서 그 공매도 금지를 통해서 다른 종목이라도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것일 거예요. 제가 정책을 해본 사람으로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여하튼 정시에 미칠 영향은 분명히 있어요. 일단 쇼커버링이 일어났으니까 그것도 영향인데 그러나 2차전지 기존 그것은 1일 천하로 끝났다고 보면 될 거다. 외국인이 11월 6일자로 7천억을 매수했는데 이 대부분이 아마 쇼커버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7일에는 1천억 매도를 했거든요. 결국 외국인이 또 기관 투자자들이 하루 정도 상한가 치고 나면 2차전지의 영업 실적을 감안할 때 향후 6개월 정도 그죠? 금리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흑연 수출 중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시아권의 경제 성황 중국 경제 등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정도 하루 정도 상한가 쳤으면 그래도 고평가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쇼커버링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까지 2차 전지에 돈이 몰려가지고 그 주가가 지지부진한 PER 주가 수익률입니다. 5배 이하. 우리 10배가 평균이죠. 콥스피가. 그 다음에 코스닥은 평균이 40배인데 그것도 10배 이하가 있어요. 그런 주식들한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는 2020년처럼 크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 아직도 고평가된 주식이 많다. 특히 2차전지 관련 주식은 뭐 오를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금지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실적이 기대되지는 않지만 저평가된 주식은 많아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PR 지금 2배인데 평균이 10배니까 10배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있다. 이거 긍정적인 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부정적인 영향도 있죠. 또 뭐 지금까지 들어오른 주식이 2배에서 막 10배 20배 올라가면 그것도 또 그 거품 논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문제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일 수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느냐라고 보면 부정적인 영향은 내년 6개월까지를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또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건은 뭐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2차전지와 같이 미래가 좀 불확실한 쪽에 또 투자를 하고 이러면 그거는 부정적 영향이 더 커져요. 효과 없어요. 근데 앞에서 얘기한 대로 지금 저평가된 주식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작전 세력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런 쪽에 주가 상승을 유도한다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도 나쁠 거 없죠. 저평가된 주식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상승 유도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거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2차전지와 같은 성장성만 가지고 분위기를 잡았다면 저평가된 주식을 경기 불황 국면에서는 이런 주식을 가지고 주가 상승을 유도한다면 아마 공매도 금지 효과가 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부가 세계적인 흐름을 무시하고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내년 경제라든지 우리 정치 환경 부동산도 포함입니다. 그런 것을 종합할 때 오히려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정부가 공매도 조치를 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 전략은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하고 같은 방향으로 정치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